혹시 맥주 좋아하시나요? 이제 날씨도 더운데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캔 하셔야죠. 그런데 편의점에 가보면 맥주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딱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떤 맥주를 고르시나요? 만년 1위 카스, 공유의 테라 다 좋지만 최근엔 이 맥주가 대세입니다. 작년 매출로만 보자면 국내에서 카스와 테라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해요.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는데 무려 3등을 한 거예요. 이 맥주 독특한 캔 뚜껑이 특징이죠. 아무튼 작년에 재고가 부족했던 게 후회됐는지 올해는 팝업까지 열면서 한국에서 인기몰이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오늘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아사히입니다. 사실 아사히 맥주가 만년 2위 브랜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아사히는 20년 넘게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기린 맥주에 이어서 일본에서 2위 맥주 브랜드로 9.9%까지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회사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사히는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방문한 아사히 팝업 스토어는 정말 특이한 구조를 가진 팝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방문한 술 브랜드인 진로의 팝업은 놀이 공간으로 채워진 팝업이었고, 최근 진행한 새우깡, 하나은행 팝업 또한 체험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해 초점을 맞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사히 팝업은 이 작은 공간에 포토존, 망치 게임을 제외하고는 생맥주를 마시는 취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사히 관계자는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아사히 슈퍼드라이는 이 맛이다 라는 것을 팝업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듯 아사히 팝업 스토어에서는 얼음물에 잔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푸어링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맥주를 가득 담긴 컵을 얼음물에 넣어서 온도를 낮추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속 맥주는 한 잔에 8,000원, 핑거푸드와 구성된 세트는 10,000원으로 판매 중이며 2층에는 혜태 프리츠와 협업한 공간이 있지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 팝업은 진짜 아사히 슈퍼드라이 맛에 초점을 둔 이런 여타 다른 팝업과 본질이 다른 팝업으로 색다르면서 재밌었고 과감한 선택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서 인기를 끄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냥 술집 같아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사히는 신상도 아닌 이런 클래식한 슈퍼드라이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아사히가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한 이유에 연관이 있습니다. 잠깐 아사히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볼까요? 아사히는 뜨는 해, 아침의 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런 아사히가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지는 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1984년 소비자가 추구하는 상품을 제공한다는 경영 방침을 세우며 5,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했고, 기존의 무겁고 풍미 가득한 독일 스타일의 맥주보다 드라이하고 깔끔한 제품에 대한 욕구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1987년 아사히의 운명을 바꾼 슈퍼드라이가 출시되게 된 거죠. 슈퍼드라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처음엔 지역 한정 판매로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서 전국 발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마케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겁니다. 내용은 생산이 판매를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건데요. 혹시 인터넷 쇼핑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다 보면 품절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나요? 비슷한 거예요. 해당 마케팅은 신선한 내용으로 더 큰 인기를 불러오게 됐고, 회사는 사원들에게 슈퍼드라이를 못 마시게 할 정도로 생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팔 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실질적인 성분이 기존 1위를 차지하던 기린 맥주에 비해서 눈에 띌 만큼 단맛이 적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마케팅을 이용한 이미지가 승리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아사히의 유명한 엔젤링 또한 마케팅 용어인데요. 아사히 슈퍼드라이 광고를 보면 컵에 묻은 엔젤링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건 좋은 맥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본고장 유럽에서 굳이 사용한다면 레이싱이라는 단어로 쓰는 이 엔젤링은 일본 고객들에게는 좋은 맥주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아사히의 마케팅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점을 잘 노린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슈퍼드라이가 큰 인기를 끌어 저물어가는 아사히를 살렸는데 최근 또 새로운 히트 상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주인공은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인데요. 이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이 해당 제품은 사실 불량품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토요케미컬과 아사히 맥주가 기술 교류회에서 거품을 방지해서 캔이 부식되는 걸 막아주고, 도료가 불량이라서 오히려 거품을 발생시키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아사히가 생각하기에는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와 캔 맥주의 차이가 거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량 도료를 통해 거품을 내서 생맥주와 같은 캔맥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이렇게 위통이 다 열리는 캔 뚜껑을 사용하게 됐을까요? 이 앞선 도료를 통해서 거품을 내기 위해선 특별한 캔 디자인이 필요했다고 해요. 윗부분 전체를 개방해서 마찰이 내부 음료의 에너지를 높여주며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방출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아사히는 캔 내부 요철을 섬세하게 구현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시제품으로 실험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나온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은 코로나와 맞물려서 혼술의 유행과 함께 순식간에 품절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사과문으로 다시 한번 마케팅한 거죠.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아사히의 캔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아사히는 알루미늄 캔의 소재를 그대로 살린 패키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이유는 캔의 온도가 내려가면 캔 겉에 맺히는 물방울이 있잖아요. 이 물방울과 은색이 만났을 때 가장 시원해 보일 거라는 아이디어 때문이었습니다. 슈퍼드라이 은색 캔은 진열의 효과뿐 아니라 손에 들었을 때 그 순간 느낌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디자인됐는데요. 단순한 은색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얇은 스프라이트를 넣어서 라벨을 입체적으로 살리고 있으며 박스 디자인은 빨간색을 사용해서 진열 시 돋보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건 제품의 컨셉인 하드 앤 드라이를 가장 잘 시각화해서 완성도 높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여타 다른 브랜드에 비해 아사히가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아사히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아사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아사히는 슈퍼드라이 제품이 그 자체인 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을 위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사히 팝업 스토어는 연인과 친구들이랑 가기 좋은 팝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아사히 한 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사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